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둔 콘서트 투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콘서트 투어란 1회의 단발적인 콘서트가 아니라 전국 혹은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연속적으로 공연을 펼치는 걸 말하죠. 따라서 그 수익의 규모도 엄청난데요. 간단히 순위와 액수만 말씀드리면요. 5위는 마돈나의 2008년 스티키 앤 스윗 투어로 4,500억 원, 4위는 AC/DC의 2008년 백 아이스 월드 투어로 4,800억 원, 3위는 핑크 플로이드의 로저 워터스가 벌였던 2010년 더 월 라이브로 5천억 원, 2위는 롤링스톤즈의 2005년 비거뱅 투어로 6,100억 원, 1위는 U2의 U2 360 투어로 8,100억 원입니다. U2의 수익은 다른 투어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U2의 360도 투어는 무대가 360도로 돌아가는 세트로 유명했습니다. 이 세트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죠. 하지만 이 공연은 큰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360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공연장 전체에 관객을 모을 수 있었던 거죠. 평소에 1.5배, 많게는 2배에 달하는 관객을 모을 수가 있었고, 따라서 수익도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컨텐츠의 완성도가 비슷할 때는 역시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수익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음악은 U2의 곡 듣겠습니다. 고전 조슈아 트리 앨범에 있는 곡 With or Without You 듣겠습니다. 광명역의 가치를 바로 앞에서 누려라.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바로 앞. 풍부한 유동인구와 상업지구 가치까지. 바로 앞에서 누리는 광명역 슈퍼 프리미엄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문의 1899-7087. 김윤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돼지에 이어 소까지 확산되는 구제역, 대책은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돼지 구제역이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 증상을 보인 소가 어젯밤에 처음으로 발견이 됐고요. 정밀 검사한 결과 확진으로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오순민 방역총괄 과장과 구제역 현황과 대책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눠보겠고요. 이어서 구제역이 발생한 안성에서 축산농가를 운영하시는 사장님 연결해서 상황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순민 방역총괄 과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구제역 현장 가보셨나요? 저는 지금 긴급히 여기서 행정부시나 처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네. 못 가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는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작년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처음 발생한 후에 네. 어제 용인, 그다음에 안성, 소에서 추가로 발생해서 현재 4개 시도, 11개 시군 35농가에서 지금 발생을 하였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확산이 많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시군 11개 시군이 이 숫자로 보면 좀 네. 확산됐다고 좀 볼 수는 있겠죠. 네, 지금 이게 확산된 이유,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구제역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 그리고 네. 농장에서의 외부 차량, 외부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차단 방역입니다. 예, 그래서 농장에서 발생한 부분은 일부 백신 접종이 좀 미흡했거나 내지는 소독 등 차단 방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네, 또 농장 간의 전파는 가축 수송 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에 의해서 전파됐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축산 관련 차량 등에 대해서 전국 일체 소독 등 소독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일부 이제 소독이 좀 충분히 안 됐거나 소독 네. 받지 않은 차량들로 인해서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백신이요. 구제역 백신을 이번에 그 농가 자율에 맡겼기는 하지만 100% 접종을 했다라고 전해 들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백신 접종이 그러면은 100%라는 것이 잘못된 통계인가요? 지금 100% 접종했다고 보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 그래요? 그 지역에 발생하면 네. 그 발생 농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분석을 하고 또 그 백신 접종하면 그 항체가 형성되는데 네. 그런 항체 형성률 등을 이제 그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됐는지 그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 발생했던 돼지 보면 그 농가를 보면 항체 형성률이 굉장히 낮은 아니 어떤 경우는 아예 0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항체 그래서 형성률이 0이라면은 백신을 접종한 효과가 없는 거네요? 효과가 없는 건지 백신을 안 했는지 아. 두 가지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백신 접종했음에도 발생한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백신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백신 안 했을 수 있고 또 하나 백신을 했어도 네. 올바르게 접종을 안 했거나 올바르 예. 접종이라면은 2ml를 충분히 그 근육에 주사를 줘야 되는데 예. 돼지 같은 경우는 막 움직이고 또 마리수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그 주사액이 충분히 이제 그 돼지 몸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돼지가 움직이면서 주사점이 빠지든가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이제 올바르게 접종이 안 됐을 경우 또는 이제 백신 접종을 해도 그 개에 따라서 그 항체가 이제 형성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뒷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개체에 따라서 항체가 형성이 되느냐 아니냐는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예, 근데 예. 이제 백신 접종을 확인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자율에만 맡겨놓으니까 이게 안 하는 경우도 생기고 어제 저희가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요. 돼지 예, 뒷목에다가 놨을 때 이제 환원 같은 게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게 돼지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맞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네, 저희도 뭐 그 얘기는 듣고 있는데 예. 일단은 이제 그럼에도 이제 그 환웅 아니고 이상육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이상육이요. 예, 환웅은 이제 고름이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그 접종에 따른 이상육이 생긴다는 것 저희도 이제 들었고, 근데 네. 일단은 그래도 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그런 손실 예. 그런 거 이제 다른 농가들 전체적인 국가적인 피해 그런 거 고려했을 때는 그리고 백신을 정부에서 지금 전업농 같은 경우는 50%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하고 네. 소규모 농가들은 100% 정부가 다 지원하는데 그래서 그 백신 접종을 좀 하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우리 실과검역본부에서 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예. 이제 그 이상률 생기고 하는 알겠습니다. 부분들에 대해서 네. 저희 그 백신 접종 방법 등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소까지 퍼졌거든요. 소에서 예, 예. 이제 확진 판정이 났는데 이것도 확산이 더 많이 될까요? 저희는 지금 일단 2011년부터 백신은 전국적으로 해왔고 네. 또 작년 12월 3일 날 그 진천 발생하면서 이제 추가 백신 접종 등 또 뭐 소독 강화 등에서 엄청난 센 지금 방역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백신 접종을 하면 방어력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배경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뭐 추가로 또 일부 또 발생할 수도 있지만 크게 뭐 전국적인 확산이나 그렇게 될 것으로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럼 과장님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게 되는 돼지나 소 같은 경우에 예, 뭐 예. 전량이 다 살처분되나요? 아닙니다. 그 백신 접종하기 전에는 예. 그 아마 2010년 때 엄청난 살처분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백신 접종을 안 하기 때문에 농장에 구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농장 전체가 이제 감염된다고 보고 예. 그 농장 뿐만 아니라 500m 안에 있는 농장 다 그러고 또 뭐 심할 경우에는 이게 많이 확산됐다고 보면 3km 이내에 있는 그 돼지 소까지 다 살처분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백신을 접종을 하고 올바른 백신 접종
그 개체들은 소나 돼지는 예. 바이러스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돼지 소들은 빼고. 일단 확진이 증상이 된 있는 돼지 것만 소는 다 걸리- 살처분 되고요. 그렇죠. 걸린 놈만 골라서 이제 살처분하는 거죠. 그러면은 백신을 맞았던 그런 돼지라면은 바이러스 감염된, 그러니까 구제에 걸렸던 돼지나 소와 같이 있던 돼지고기, 소고기 이건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 구제역은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니고 네. 그러기 때문에 그 아무 해가 없습니다. 드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오순민 방역총괄과장과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축산농가를 직접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성 죽산면 장원리에서 축산농가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인데요. 이 죽산면 장원리는 오늘 구제역 판정을 받은 농가가 있는 마을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마을 예. 굉장히 시끄럽겠어요. 예, 그렇죠. 지금 조마조마하죠. 전 바로 옆에 터져가지고. 예, 구제역 예. 판정받은, 확진받은 소가 이 마을에 있는 소인가요? 예, 저희 농가에서 축산면 아까 말씀하신 장원리인데, 네. 저희 농장에서 한 400m 직선거리로 좀 떨어져 있어요. 예, 400m면은 그렇게 멀진 않네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은 살처분 대상 목장에 들어가는 상태예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백신 접종이 돼가지고, 부분 살처분 하니까 이제 발생이 안 되면 살처분 안 하는데, 네. 좀 비상 상태죠. 농장에서 보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성하면은 한우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동네 분들 소 많이 키우시죠? 예, 많이 키우는데 저는 이제 그 한우 쪽이 아니라 예. 젖을 생산하는 목장이에요. 아. 네. 그러면은 지금 젖소면은 몇 마리 정도 키우고 계신가요? 저희 두수가 지금 전체 두수가 90두예요. 네. 그럼 꽤 많은 편이죠? 이제 아닌가요? 한 중간 정도 되는 목장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전에 인터뷰 들으셨어요? 예, 농림식품부? 농림사무부에서 나오신 분 잠깐 들었는데. 네. 예.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100%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농가에서 자율로 맡겨놨기 때문에 이게 안 됐을 경우도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글쎄요, 이게 지금 백신 접종을 안 하면 보상도 차등 지급을 하거든요. 네. 농가에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아마 농가에서는 100% 접종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소 같은 경우는 한 8, 90% 형성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돼지 같은 거는 한 60%대 이렇게 되는 걸로 다 얘기가 들었어요. 60%가 접종률이요? 아니면은 항체 형성률이요? 그러니까 접종을 해서 항체가 생기는 율. 예. 네, 그래서 정확한 건 모르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백신을 넣더라도 항체가 생기는 율이 소는 좀 높은데 네. 돼지 쪽은 굉장히 얕은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장님이 키우고 계신 젖소들은 백신 예. 접종은 이미 다 끝내신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11월 중순에 8차 접종을 끝냈어요. 그래서 8차.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금 된 상태인데 오늘 다시 또 백신을 관에서 또 타왔어요. 추가 네. 접종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인터뷰 끝나면 바로 이제 백신 접종이 들어갈 건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쪽이. 네. 근데 이 소 정말 크고 움직이고 이러는데 백신 놓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젖자는 소들은 사람하고 계속 친분이 있어가지고 네. 놓기가 좋은데 예. 육성우라 그래서 이제 자라는 송아지들은 좀 놓기가 힘들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어렵죠. 네. 근데 이게 구제역이 사실 예. 굉장히 감염률이 높아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바람이 불기만 해도 감염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냥 농가니까 자세한 거는 그런 전문적인 건 모르고 네. 안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게 가장 좋은 그렇군요. 방법인데 예.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소에 나왔다는 게 저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그래서 면사무소 가서 백신도 다시 타오고 그랬었는데 네. 빨리 저희 축산농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진정이 돼가지고 네. 정상인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구제역 발생한 소 키운 농가, 그 농장의 사장님은 백신을 다 맞추셨다고 하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글쎄, 그거는 제가 직접 움직이질 않아서, 또 연세도 좀 있으신 분이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만나뵙진 못하신 분인데, 네. 소를 키우는 분이고 축산을 하는 분이라면, 부적벽신은 당연히 놓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농가에서 알아서 먼저 백신들도 지급이 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놓으신다는 그럼요. 예. 거죠. 예. 네. 예. 근데 이게 구제역이라는 게 보통 이제 입 주변에 뭐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예, 예. 네. 예. 그러면은 이 소는 어떤 경우에 구제역으로 좀 의심이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받은 거로는 맨 처음에 침을 흘리는 증상이 있고, 네. 혓바닥을 걸려가지고 장갑을 끼고 혀를 훑어보면은 네. 껍질이 벗겨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고 이제 이게 구제역이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젖소나 양이나 이런 부분에 오는데 네. 발톱이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발톱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건 침을 흘리는 상태에서 입을 벌려서 혀를 훑었을 때 네. 혓바닥을 벗겨지고 또 한 가지는 발굽이 빠지는 이런 증상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소를 보신 적은 없으신 건가 보네요? 아주 교육만 받았지 전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2010년에 4년 전에도 소 구제역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지나갔었잖아요. 예. 그때 그러면 이 장원리에서는 구제역 소가 발견이 안 됐었나요? 예, 이 짝에서는 발견이 된 적이 없고요. 옆에 네. 한 2-3km 떨어진 서원 목장이라 좀 큰 목장이 있는데 네. 가장 가까운 데서는 고농장이 발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까운 곳이라고 해도 좀 거리가 있었나 봐요. 그때 이제 많이 살처분을 했잖아요. 주변까지. 그렇죠, 예. 그때는 그러면 장원리까지는 살처분 대상 지역은 아니었었나 봐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때 2010년도에 발생됐을 때도 처음에는 이제 500m 살처분하고 예. 또 확산되니까 3km까지 살처분을 한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네.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갖고 백신을 접종하고 부분 살처분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죽산면 자체의 양돈 쪽에는 2010년도에도 구제역이 발생이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소도 이제 일부 농장에서 발견이 됐었지만 그러니까 부분 살처분이 된 상태였었죠. 네. 그러면은 구제역 한번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면은 축산농가 피해는 엄청날 것 같은데. 예. 어느 정도 피해를 보셨고, 그럼 정부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받으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들으신 게 있나요? 그게 이제, 자세한 거는 저도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네. 이제, 500m 내에는 2010년도하고 그 전에 발생이 됐을 때는 아마 우유를 자체 폐기를 했었어요. 네. 우유차가 들어오질 않고, GB차가 들어오질 않고, 농장에서 차기를 한 다음에, 땅에다 메모를 한다든지, 예. 퇴비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그거를 국가에서 배상을 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죽산면에서 그러니까 예. 죽산면 장원리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소가 발견이 됐지만 사장님 농가까지는 지금 퍼진 단계는 아니고 그럼 우유차는 계속 들어오겠네요? 지금 오늘 이게 확진 판정이 됐기 때문에 네. 내일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아직 이제 결정된 건 아니고요. 예, 집이 조합해서 이제 또 어떤 방침이 떨어지겠죠. 네. 왜 이렇게 구제역 같은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할까요? 반복해서. 그건 소를 예.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저희 전문가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부분이고, 농가에서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만 지침에 따르는 거니까, 네. 그 부분에서는 왜 생기는지는 저희야 네. 가축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심정이 불편하실 것도 같은데 더 퍼지지 않고 구제역이 여기서 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그렇죠. 저희도 그게 큰 바람이죠.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안성 죽산면에 축산농가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으로부터 구제역과 관련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복귀라, 너 아빠는 밤마다 어디 간대? 아빠 요즘 대리운전 하신대요. 뭐? 일용이가 대리운전을? 좌우로 정렬 2588이라던데요? 아이고, 그래? 이젠 아들도 2588. 좌우로 정렬 2588.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네, 생생경제 3부였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의 이면을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은퇴솔루션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지금 뭐 초미의 관심이죠. 담배값 인상 후의 움직임들. 지금 면세담배들 그렇게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하죠. 아직까지는 세금이 안 물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은퇴솔루션 시간에는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활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요. 문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의 앱 예스를 통해서도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주사기 하나로 5마리 이상 접종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출하시기 돼지와 분만전 어미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뉴스 뒤집기 한파.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이고요. 오늘은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에서 제가 이런 거 여쭤보면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소장님은 담배 태우세요? 저는 안 피웁니다. 그러면은 뭐 이번 그 파동과는 별 상관이 없으시겠네요. 예,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 담배값이 4,500원으로 2,000원이 오르니까 예, 예. 정말 담배를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담배 값의 대부분이 세금이잖아요. 예. 그 면세 담배를 사는 사람들 그리고 면세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 셈이 되더라고요. 뭐 그러겠죠. 예. 예. 그게 또 주한 미군이 면세 담배를 피운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한 미군과 우리 이제 사병들하고 네. 이제 그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건데 네. 그 흥미로운 게 면세 담배라고 그러면 네. 어느 정도 면세가 되느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담배 가격을 보면 2000년대에 보면 2004년까지는 2,000원이었죠, 담배가. 네. 예. 그러다가 지금 2005년부터 2,500원 하다가 이제 올해 오른 건데. 네. 근데 그 군인들한테 지급됐던 면세 담배 가격은 250원이었습니다. 250원이요? 예. 예. 그 10분의 1밖에 안 됐죠. 그러네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근데 2000년 중반에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창군 이래 이제 정부가 담배 보급을 할 때 예. 1인당 한 달에 15값씩 보급을 했어요. 15값. 예, 네. 예, 15값. 그러니까 하루에 반값이죠. 예, 예. 이렇게 했는데 2000년도 중반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좀 제기됐죠.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이렇게 면세로 담배를 싸게 공급을 하게 되면 네. 흡연율이 굉장히 높아진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제대로 하면 오히려 이제 담배를 배워나간다. 그래서 이제 면세 담배를 줄이자 이렇게 결정이 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2006년에는 이제 10값씩만 지급했고 예. 면세 담배를 그러면 이제 거기 10값을 지급 못 받은 거는 이제 PX 가서 시가대로 사야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예. 그랬고 2007년은 5값, 2009년부터는 아예 지급을 안 하게 됐죠. 아예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는 담배 피우고 싶은 사람들은 2,500원에 시가대로 돈을 월급 받은 걸로 사서 피워라 이런 얘기죠. 그럼 2009년부터는 제 돈을 다 내고 담배를 사서 피우게 됐다. 군인들도 그 얘기죠. 예, 군인들도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담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군인들도 이제 4,500원씩 내고 피워야 되는데. 예. 근데 지금 이제 주한 미군 같은 경우는 면세 담배를 피우니까. 예. 그러면은 지난번에는 250원이었지만 이번에는 450원만
내고 담배를 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네요.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부가 국방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국방부는 이제 병사들의 그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데 네. 이게 주한미군하고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아니 지금 그 군인 월급이 얼마나 되죠? 군인 월급은 이렇게 이제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이등병은 대략 한 13만 원 정도, 병장은 17만 원 정도 되니까 평균 네. 잡아서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15만 원 정도. 그러면 담배를 하루에 뭐 반갑에서 한 갑 정도 피운다. 그러면은 금방 다 써버리는 돈이겠네요. 그렇죠. 그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운다 그러면은 한 달 담배값만 해서 13만 5천 원이 나가죠. 그러니까 봉급이 15만 원이다 그러면 15만 원 중에서 90%를 네. 담배값으로 다 써야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흡연율을 떨어뜨려 한다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강하게 해서라도 네. 이제 이렇게 추진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이제 한편으로는 주한미군하고 비교하면 너무 큰 차이 아니냐. 네. 이런 반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하루에 2갑씩 피웠는데 금연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제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담배값이 갑자기 오르면 단기적으로는 다 이제 금연선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단기적으로 흡연율이 뚝 떨어집니다. 건강 증진이라는 그 목표를 어느 정도 좀 구체적으로 다시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근데 이 주한 미군에는 면세 담배가 들어가는 거는 뭐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 군과 똑같이 그러니까 과거에 면세 담배를 공급할 때 한국군에 대해서 면세 담배를 공급을 했는데 주한 미군에서 공급을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도가 변동되면서 주한 미군에 대해서는 이제 그대로 가고 한국군에 대해서는 이제 흡연율을 떨어뜨려야 하는 목표에 따라서 이 면세 담배를 없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특별히 특혜를 입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과거 제도가 그대로 온 거니까. 다만 이제 우리 군에서 이제 그 면세 담배가 사라지면서 사병들의 좀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인들의 건강을 아주 많이 걱정한 모양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선의로 해석하면 좀 그렇게 선의로 해석하면 그렇고. 근데 이제 이게 저도 담배를 안 핍니다만, 이제 자기 뜻대로 이제 그게 끊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안 끊게 되면 이제 이게 좀 부담이 되겠죠? 네네. 근데 어쨌든 논란 속에서 담배값은 올랐어요. 올해가 시작이 되면서. 근데 이제 흡연율이 과연 낮아질 것인가? 이것도 좀 의문이고. 서민들은 담배 피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게 다 이제 세금으로 내는 거니까 서민 증세다라고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 그 이제 흡연율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 연구자들 사이에서 차이가 커요. 이제 이게 워낙 좀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얘기는 이번에 담배값 올려서 대략 흡연율 말고 담배 소비량, 담배 소비량 한 34% 정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정부 얘기고. 그다음에 국회 예산 정책처는 대략 한 25% 정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암학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대략 한 15% 정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세계 폐해재단, 그러니까 허파 폐해재단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그 정도도 좀 되게 어렵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수치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홍 소장님은 어떤 게 맞아 보여요? 소비율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은 주장.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대략 많이 떨어진 최대치가 한 20%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세수 문제죠. 이게 그 소비 감소량에 따라서 세수에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걸 좀 소개해드리면 이게 이제 계산하면 바로 나옵니다. 계산하면 나오는데 정부 얘기처럼 담배 소비량이 34% 떨어지면요. 정부 주장대로 세수가 한 2조 8천억 정도 거치는데요. 국회 예산 정책처 얘기대로 한 25%가 떨어지면 세수가 대략 한 4조 5천억이 더 거치고요. 그다음에 미국 암학회 주장처럼 한 15%가 떨어지면 세수가 한 5조 6천억 정도
더 거칩니다. 5조. 네, 제가 보기에는 뭐 한 5조 원 이상은 예. 거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2조 8천억 원을 얘기했던 거는 이 서민증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거친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 거고요. 왜냐 그러면 정부로서는 적게 거친다 해갖고 나중에 많이 거치면 이익이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한 5조 원 정도 세수가 거칠 거 생각이 됩니다. 5조 원 정도면은 성공적인 거 아닌가요? 정부가 만약에 세수를 더 거두려고 했던 거라면은. 예, 정부 쪽에서는 이제 성공적이죠. 근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지금 세수 부족 문제가 얘기 자주 나오는데 대략 10조 정도 세수 공백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흥미롭게도 MB 정부 때 그 감세한 거 그게 자녀분이 지금 한 1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MB 정부가 처음에는 20조를 감세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중간에서 좀 철회되고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좀 수정하고 그래가지고 한 10조 정도는 철회된 것 같아요. 근데 10조 정도 감세분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 세수 부족으로 10조로 바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걸 어떻게 보충을 할 것이냐, 야당에서는 이제 감세를 부자 감세를 철회해서 보충을 해라 이런 입장이었고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는 그건 좀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5조 원 정도 담배세 증세를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도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때 감세로 부족한 것을 왜 우리 호주머니에서 털어가느냐 이런 불만이요? 그렇죠. 10조가 발생한 게 부자 감세 때문에 발생한 건데 그거를 이제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이제 그걸 5조를 보충한다 하니까 이건 뭐 흡연율 그 부분을 이제 차치한다고 보면 서민들로서는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 있겠죠. 서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에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담배세 물가 연동제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물가 연동이 되면은 담배세에 대한 것이 더 강화되는 거 아닌가요? 네,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물가 연동제라는 거는 이제 물가 오르면 그 오른 만큼 담배 값을 더 올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다는 건데 정부가 이걸 조금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 그러면 지금 2,000원 올린 것도 사실은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부가 한술 더 떠서 물가 연동제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건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 건강도 좋은데 사실은 세수 부분으로 따지고 보면 지금 뭐 부자 감세 때문에 10조가 이렇게 세수 공백이 생긴 건데 5조 원을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걷고 또 이제 물가 연동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소장님 물가 연동제라고 하면은요. 일단 물가가 올랐을 때는 담배세가 더 올라가겠지만은 물가가 또 내리면은 담배세는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물가가 내리기는 어렵겠죠. 예,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낮은 물가 상승률. 지금 1%대인데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는 오르진 않은데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인상폭이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민들 부담은 좀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늘겠죠. 그러면은 소장님의 솔루션은 부자 감세를 많이 해줬던 거에서 철회를 할 수 있는 건 더 해야 된다라는 것인가요? 근데 지금 2,000원 저 인상 한 게 말이죠. 정부에서 여당에서 밀어붙였는데 야당에서도 좀 대충 양보한 측면이 있거든요. 왜 양보를 했냐 그러면 이 지방 재정 때문에 양보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 담배세의 많은 부분이 지방 재정으로 가는데 지금 지방 재정난에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슬그머니 양보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원 올리는 거는 이걸 처리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야당도 그냥 이게 그냥 서민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지방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처리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제 물가 연동제 정도는 저건 정부가 좀 지나칠 정도로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니냐. 서민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과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는 가능하겠죠. 물가 연동제도 지금 일단 바람은 잡아놨지만은 도입한다라고 결정은 아직 안 된 거니까요. 그렇죠. 네네네. 아직은 이거 야당에서는 좀 찬성이 좀 어렵겠죠. 2,000원도 좀 상당히 많이 양보한 거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국회를 통과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가 연동제를 하고 있는 게 다른 세금 중에서도 또 있나요? 이제 물가 연동 다른 쪽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그러면
그 종가세라고 그래가지고 네. 비율로 과세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면 몇 % 세금 이러니까 자동적으로 물가가 반영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에 대해 신경을 안 쓰는데 지금 담배세 같은 경우 종량세라고 그래가지고 네. 한 갑이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가 연동제 해야 된다,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물론 뭐 그런 뭐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이제 네. 항상 논리와 현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좀 인상폭이 컸기 때문에 네. 물가 연동제를 하더라도 조금 시기적으로 좀 뭐 조금 뭐 몇 년 뒤에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소민들한테는 좀 이유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호도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은퇴 솔루션. 100세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은퇴 솔루션 시간이고요.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그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예,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국민연금을 당겨받는 게 나은가 뭐 이 부분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제도. 임의가입 제도. 대해 말씀드려. 이게 노후에 잘 활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임의가입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그게 네. 좀 생소한 개념인데요. 예. 국민연금은 원래 이제 만 18세에서 만 60세까지가 이제 의무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의무가입자가 아니면은 가입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 임의로 자기가 원하면은 이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직장에 다니면은 국민연금 그냥 자동 가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의무 가입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내가 가입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임의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를 이제 일컬어서 국민연금 임의 가입 제도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뭐 직장인의 배우자인데 전업주부거나 뭐 전업 남편이거나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예.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임의 가입할 수. 이제 만 27세 이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군인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이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의무 가입에서 제외되어 있는데요. 네. 주로 이제 임의 가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배우자로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임의 가입의 주된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여성들이 많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요. 임의 가입이 2009년에 비해서 대폭 늘었습니다. 네. 2009년에는 한 3만 6천 명 정도 되다가요. 지금은 한 20만 명 정도 가입되어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84%가 여성입니다. 그렇군요. 예. 좀 현황이 좀 특징을 보면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네.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다음에 50대가 57%로 가장 높습니다. 이제 막 은퇴하려는 분의 배우자인 경우가 많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은퇴를 곧 앞두고 네. 야 이거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러던가 안 그러면 국민연금은 또 10년 동안 가입을 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것들 연한을 볼 때 거의 이제 끝에 차와서 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임의 가입했을 때 월 평균 내야 되는 연금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월 평균 내고 있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1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반드시 자기가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중위소득을 네. 최소로 하고 예. 그다음에 최고소득에 기준한 것을 최고로 해서 네. 그 사이에서 자기가 임의로 낼 수 있습니다. 그거 이제 그 연금을 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임의로 낼 수가 있는 거군요. 그 최소 금액이 보면은 최소가입 보험료가 현재는 한 89,100원이 됩니다. 예. 그리고 최대 보험료는 한 36만 7,200원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10년 이상을 가입해야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럼 만약에 55세 가입을 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60세 되면은 10년 안 되죠. 네. 그때 다시 신청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다시 신청을 한다는 건 납입을 하겠다. 계속 납입을 하겠다고 하면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임의연금을 가입하게 되면은 예. 어느 정도 돌아오게 되나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네. 부분인데 최소 보험료인 89,100원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10년 가입하면은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매달 연금으로 한 16만 6,200원 정도를 평생 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은 89,100원을 가입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수령한 지 한 5, 6년 정도면은 납입 보험료를 대부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89,100원을 가입 기간을 20년을 가입하면은 31만 6,700원을 받습니다. 괜찮은데요? 괜찮습니다. 그게 네. 이런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소득자는 자기가 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받고 저소득자는 자기가 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임의가입도 마찬가지로 최저보험료를 낼 때는 자기가 낸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수익률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한 10년 가입했다 그러고 89,100원 정도 같으면은 네. 한 10% 정도 운용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좋고요. 무엇보다도 오래 살면 살수록 네. 이익이 많이 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민간에서 이런 상품 별로 없잖아요. 예. 네. 예. 그래서 40대도 전체 가입자 비중 중에서 지금 30% 정도 차지하고요. 네. 40, 50대를 합치면은 한 88% 정도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걸 받게 되면 혹시 이제 기초연금이 생겨가지고 받잖아요. 예. 그것과 이제 뭐 중복되면 안 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한때 임의가입 숫자가 한 3만 명 뚝 네. 줄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초연금이 이제 그 요건에 해당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단독 가구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월 87만 원. 이제 부부인 경우에는 139만 2천 원입니다. 근데 이 소득에 노령연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네. 혹시 내가 임의가입을 해서 받은 소득 때문에 이걸 초과해버리면 어떡할까. 네. 이런 부분 걱정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소득을 훨씬 뛰어넘는 분들은 어차피 이 임의가입으로 노령연금을 받으나 안 받으나 뛰어넘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가입하셔도 전혀 문제 없으시고 다만은 이제 소득이 139만 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그런 건 어떻게 계산을 해보면 좋아요? 계산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있습니다. 예. 네. 국민연금 거의 공단에 가면은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혹시 부부 둘 다 노령연금을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예, 이게 이제 가장 많은 질문 중에 네. 하나입니다. 근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임의연금으로 주부가 가입하면은 그래서 16만 원을 받게 되었다 하면은 네. 그대로 다 받고 그다음에 남편이 받는 예를 들면 한 100만 원 받는다면은 예. 그렇게 전혀 감액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연금 맞벌이를 할 수 네. 있습니다. 연금 맞벌이. 예. 좋은 표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해 놓는 게 좋겠네요. 의무 가입이 아니라도. 예. 괜찮습니다. 괜찮은 예. 걸로? 예. 네. 그리고 이제 금액이 너무 많이는 하실 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이었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 또 팟캐스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오늘 방송된 내용 유익한 거 많거든요. 다시 들어보실 수 있고요.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 눈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SNS 있습니다.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다양한 얘기들 또 올라와 있으니까요. SNS를 통해서도 생생경제 다시 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